1분 1초가 아쉽죠. 상황이 이렇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미룰 순 없고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해커스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주니 고마웠어요. 두 번째는요, 이제 알겠어. 논술이 뭘 묻는지 알겠어. 그럼 두 번째는, 그럼 내가 남들보다 좀 점수를 더 잘 받아야 될 텐데, 잘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,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바로 이 전략을 쓰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어떤 논술문을 쓰고 채점자한테 이제 제출할 거잖아요. 그럼 그 채점자가 여러분의 글을 읽고 막 감동받아서 막 없는 점수를 막 더 주고 100점 만점인데 막 120점 받아서 합격하겠다? 이런 전략은 꿈도 꾸지 마셔야 됩니다.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. 뭔가 특별하고 독특하게 써서 점수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딱히 감점할 만한 여지가 없는 글을 쓰는 것이 합격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. 채점 기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어떤 학교의 채점 기준 가이드라인인데요. 만점은 논제당, 한 문제당 100점이고요. 기본 점수 50점. 그럼 5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고요. 정량평가, 양을 평가하는 지점에서는 원고지 사용법과 원고지 분량에 따른 감점이 이루어집니다. 즉 500자 쓰라고 했는데 600자를 써서 내면 어떻게 된다? 감점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감점의 어떤 정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500자짜리 쓰라고 했는데 500자 쓰라고 했는데 600자 쓰면 탈락한다? 알 수 없어요. 이거는 유의미한 감점일지 무의미한 감점일지 조금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정성평가,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번 살펴볼게요. 이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라는 단순한 문제였어요. 그런데 그 정성평가 측면에서 봤더니 제시문 가의 내용을 명료하게 요약하면 점수를 더 준대요. 제시문 나의 내용을 명료하게 요약하면 점수를 더 준대요.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는 핵심이거든요. 핵심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드러나게 잘 쓰면 점수를 더 준대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에서는 결국 우리는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? 가와 나의 내용적 차이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. 비교하라는 건 결국 뭐예요? 차이를 쓰라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차이를 쓰는 과정에서 가와 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갈까요? 안 들어갈까요? 당연히 들어가겠죠.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나 봅니다. 그러니까 가를 잘 요약하면 점수를 더 준대.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비교를 잘 하면 점수를 더 준대. 오죽하면 이러겠어요. 즉,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고 유려하고 논리적으로 써서 점수를 더 잘 받는 게 아니에요. 쓰라는 것을 제대로 쓰기만 해도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고, 독특하고 창의적인 접근은 채점자가 3명이거든요. 1명이 아니에요. 채점자가 3명이에요. 독특하고 창의적인 접근은 1명의 채점자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명의 채점자의 눈길을 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누가 봐도 크게 감점당하지 않은, 즉 차이를 쓰라고 했으면 각각의 핵심을 정확하게 쓰고 그 두 대상 간의 차이만 명확하게 제시해도 합격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. 그래서 점수를 더 받는, 전략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 거야, 저런 방식으로 쓰는 게 뭔가 더 독특할 거야,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냥 쓰라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쓰는 전략. 이것이 복수의 채점자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베이직하지만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